비타민C와 소금은 자연 치유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무조건 몸속에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댓글에 올라와 있는 글들, 비타민C, 소금 때문에 설사가 생기기도 하고 자극이 오기도 하고 구역질이 날 때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C 먹으면 만성적인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비타민C, 소금 이런 것들이 자극이 온다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음식이 조금만 간이 강하게 되어 있을 때에 위염이 더 나빠지는 듯 하는데요. 박사님 말씀처럼 위산의 재료인 소금을 섭취한다는 게 두렵기만 합니다. 저처럼 위가 나빠진 상황에 소금을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소금은 어떻게 섭취하는 거냐면요. 입으로 먹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오는데 소금만 들어올 것이냐, 소금물이 들어올 것이냐, 음식에 섞여져 가지고 들어올 것이냐, 어떤 게 자극이 더 심하냐, 약하냐, 원하죠? 소금 가루가 들어오면 굉장히 짜겠죠. 녹으면서 바로바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소금물, 또 그것도 짜겠죠. 그럼 좀 덜 짜게 먹는 방법 뭐냐? 음식에 섞여서 들어오면 되죠. 음식 속에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김치 드시면요, 김치 속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소금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면 배추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추 속에 소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한국인이 소금을 먹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한 가지였다라는 거죠. 소금을 음식에 그냥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강하게 짤 수밖에 없는데 김치, 배추잎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혀가 소금을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소금을 먹어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잘 챙겨 먹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김치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구마를 드실 때 김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구마만 먹는 것보다는 김치를 먹으면 김치의 신맛과 고구마의 달달한 맛을 같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즐기는 것 때문에도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화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을 때 또는 감자를 먹을 때 김치랑 같이 먹게 되는 거죠. 왜 소화가 잘 되게 되었느냐? 김치 속에는 신맛을 내는 젖산이 들어있고요. 배추잎 속에는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이 것들이 내 위장에 와가지고 음식물들을 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김치 속에는 유산균이 들어있죠.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건데요. 이 소금을 나는 위장에 자극이 넘어와가지고 못 먹겠는데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묻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소금은 먹어줘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소금은 몸속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적정량의 소금 농도를 유지를 시켜줘야지 아래쪽으로 소금 농도가 줄어들게 하거나 또 소금 농도가 너무 올라가게 하거나 그러면 몸에 이상 반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염분을 도대체 어떻게 먹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거리죠. 심지어 오로지 적게 먹으라는 말만 하고 있지 적당하게 먹으라는 말은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내 몸에 소금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적당한 양으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셔야 된다. 자, 이분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드셔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김치 속에 들어있는 소금을 먹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가볍게 헹궈버리고 먹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겁니다. 물에 너무 푹 담갔다가 꺼내면은 그 소금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요. 가볍게 빨리 헹궈서 먹으면 소금을 좀 더 잘 챙겨 먹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음식에다가 넣는 겁니다. 밥에도 좀 뿌리고요. 짠맛이 아주 덜 느껴질 정도로 밥에도 뿌리고 또 다양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거기에도 좀 뿌려서 먹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소금을 넣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국물을 통해서 챙겨 먹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국물, 맛있는 국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드신다. 박사님,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저는 비타민C를 하루 한 개만 먹어도 설사를 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못 먹는 건지요? 이분요, 답이 나와 있는 이야기죠. 자, 좀 전에 소금을 못 먹겠다 했던 그분하고 같은 분입니다. 왜 이럴까요? 소금도 힘들어, 비타민C도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남들은 잘도 먹는데. 이거 뭐냐면요. 이분의 식도부터 시작해서 위장벽에 염증이 굉장히 심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극이 오는 거고, 심지어 지금 비타민C 하루 한 개만 먹어도 설사를 할 정도로 이게 어디에 자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설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비타민C 한 알도 내려가게 되면 자극을 줘버린다. 누구는 자극을 안 주는데 나는 왜 자극을 주느냐면 여기에 염증이 생겨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려가는 길에 곳곳에 지금 염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손등에 비타민C 물을 또는 소금물을 올려 넣는다고 쓰리고 짜고 맵고 그러나요? 예, 안 그러죠, 그죠? 예. 근데 여기가 까져 있어요. 여기에 소금을 또 김치국물을 비타민C 물을 올린다. 어떻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들겠죠. 자극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야, 나의 장속도 지금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다. 그래서 지금 한 개만 먹어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 개를 드시지 말고요. 한 개를 3분의 1 조각을 내가지고 그리고 또 가루로 내요. 그 가루를 음식에 전부 뿌려갖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개를 먹으면 설사가 나는데 하루 한 개를 전부 가루로 내가지고 음식에다 쫙 뿌려가지고 먹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전부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런 분들은요, 자극을 줄여야 되거든요. 자극을 줄이는 방법은 이 비타민C를 어디에다 쌓아야 되고, 이 비타민C가 염증이 생긴 곳에 가서 잘 붙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아니면 식사하는 중간에 먹는 방법도 괜찮다, 또는 식사 후에 먹어도 된다, 이런 방법을 택해 보시면 훨씬 덜 자극적으로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요, 이렇게 먹지 않으면 소화를 정상적으로 해내기가 사실 어렵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드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달 전 우연히 강의 듣고 비타민 비오유키소 먹으며 장의 변화를 느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변에 알리고 있어요. 저는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요즘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요즘 어린이집에서 제 음식을 시키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지만 집에서라도 반찬을 만들어줄 때 어른 입맛에 맞춰도 될까요? 아들 며느리가 너무 짜게 먹인다고 음식에 간을 거의 안 해요. 어른처럼 용융소금을 먹여야 할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소금을 먹고 애들은 소금을 안 먹어도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어린아이들은 뭐 다른 걸 통해서 소금을 열심히 먹고 있나요? 아이도 사람이고 어른도 사람이고요. 아이도 세포로 만들어져 있고 사람도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들은요, 염분 농도 0.9%의 물속에 빠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농도를 맞추어 주지 않으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에너지를 덜 만든다. 몸이 식어간다. 그래서 몸에서 염분이 빠진 몸의 경우에는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요? 에너지를 생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초대사는 염분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간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다 밝혀져 있는데 왜 이렇게 염분을 못 먹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건지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과학적이냐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이게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인지질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쪽이 세포의 바깥쪽이고 이쪽이 세포의 안쪽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먹게 되면 소금이 세포의 바깥쪽에 나트륨이 이렇게 와 있고요. 이 나트륨은 농도가 진하고 이쪽 안쪽에는 나트륨 농도가 묽기 때문에 이 나트륨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칼륨 농도는 높고 이쪽은 칼륨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칼륨은 이쪽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에너지가 없으면 이게 이제 뒤바뀌는 겁니다. 나트륨은 안으로 막 들어오고 이 안쪽에 있는 이 칼륨은 이쪽 바깥으로 막 나가려고 그러고 몸에 에너지가 덜 생기면 덜 생길수록 이 균형이 밸런스가 무너져 간다라는 거죠. 근데 내 몸에서 이제 ATP를 만들어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이 나트륨과 칼륨의 펌프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칼륨을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칼륨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나트륨은 바깥으로 밀어내게끔 하는 ATP가 ADP로 바뀌면서 이 에너지를 써가지고 능동 수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또 만들어낸다. 라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값의 차이로 우리 몸은 전기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변의 염분 농도를 열심히 재보시고요. 낮으면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게
맞는 겁니다.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병 생긴다라는 거죠.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